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갈 부분은 B2B 영업입니다. 왜 B2B일까요? 바로 여기에 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영업 실적을 확 올릴 수 있는 엄청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오랫동안 영업을 하신 분도 이 갈증, 막막한 기분 다들 아시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막막하다? 이것은 영업의 기술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실무에서도 꿀팁은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왜? 밥그릇 싸움이니까요. 맨 땅에 헤딩하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실제로 영업에 뛰어든 많은 분들이 대부분 2달 안에 영업을 그만두십니다. 90%가 그만두는 직무가 영업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업이란 직무를 더 깊이 유연하게 빠져들 수 있는지와 B2B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왕 양사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바로 미팅을 잡아보십시오.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 아니면 고객을 설득하는 것. 진짜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그 분야를 통달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보다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영업이란 건 어떤 상황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영업, B2C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때 좋은 판매 직원을 만나면 어떤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죠. 이 사람이 맞나? 반신반의하다가도 좋네? 앞으로 여기서 쭉 사야겠다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영업의 시작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요, B2C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특히 백화점 판매 직원의 사례처럼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일반 영업에서는 판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고객들은 감정적 이유로 구매를 하고 내 판단이 맞았구나 하는 논리적 이유를 만듭니다. 영업사원들이 가장 원하는 기술이 뭘까요? 당연하게도 고객 설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있는데요.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에 져서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에서는 인간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강한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내린 결정을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보를 계속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게 우리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싼 차를 산 사람이 자동차 관련 기사나 리뷰를 더 열심히 찾아보는 것도 결국 내가 잘 샀다 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영업의 핵심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이 스스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방문 판매 영업을 했을 때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업 초보인 저는 정수기의 성능과 기능, 가격 비교 등 논리적인 설명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가 하는 마음에 저희 팀에서 가장 실적이 높은 분의 영업 전화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 신혼부부 고객님이 아기는 분유를 먹이는데 온도를 50도에 맞추려고 찬물 넣다가 뜨거운 물 넣다가 새벽 4시에도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영업사원분은 매일 아기를 위해 온도를 맞추느라 고생하시는 그 시간을 온전히 고객님의 휴식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감정적 공감과 논리적 이해가 끝난 후에야 그제서야 렌탈비나 추가 정보들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자 고객님이 스스로 그러게요, 요즘 애 키운다고 시간을 정말 잘못 보내고 있는데 정말 저에게 필요한 거였네요 라며 바로 계약까지 유연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고객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업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B2B 영업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B2B 영업은 B2C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B2B는 기업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입니다. B2C 영업과 달리 B2B 영업은 조직이기 때문에 거래 규모와 의사결정 과정이 더 크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롭고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한 번 계약으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건데요. 의사결정권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도 현재 B2B 영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이런 걱정들을 저도 초반에는 쭉 했었기 때문에 정말 동감합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달린 댓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경쟁자도 적다는 뜻이니까요. 꾸준히 네트워크를 쌓고 신뢰를 구축하면 오히려 남들에게만 진입장벽이 되고 우리에게는 강점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역시 오히려 장점입니다. B2C와 달리 감정적인 구매 결정이 적고 한 번 신뢰를 얻으면 지속적인 거래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B2B 영업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B2C 영업처럼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이 좋아요, 가격은 저렴해요 라는 식의 접근은 B2B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B2B 영업이든 일반 B2C 영업이든 고객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와 맥락이 서로 다른데요. 그렇다면 B2B 영업을 할 때의 진짜 핵심은 뭐냐? 진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 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고객들은 이미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을 설득하려면 우리도 그만한 전문성을 갖춰야겠죠. 실제로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B2B 고객의 73%가 영업사원과의 첫 미팅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영업사원이 대기업에 프린터 납품을 제안합니다. 경쟁사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그 기업은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고 있었고 ESG 경영이라고 하죠. 환경 분야에 강점이 없는 제품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이 사례를 성공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희 프린터는 ESG 경영에 발맞춰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요. 종이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소개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B2B 영업은 의사결정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매 담당자는 비용과 조달을, 실무자는 실제 사용성과 효율성을, 경영진은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맞춤화된 가치 제안이 필수적이며 이들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 역시 중요합니다. 구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므로 장기적 관계 구축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이 핵심 요소가 되겠죠. 자, 저는 10년차 영업인입니다. 올해로 벌써 11년에 들어섰는데요. 보험 영업부터 교육 영업, 그리고 정수기 영업, 방문 판매 영업이었죠. 지금 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 영업까지 저는 B2C 영업부터 B2B 영업까지 다양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영업의 종류를 제대로 공부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업 전문가 지그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죠.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 당신은 한 계단씩 올라가야만 한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 결혼할래요? 하면 도망갈 겁니다. 첫 미팅과 첫 만남에서 계약하실래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빠른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있어야만 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제대로 하는 영업입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B2B 영업의 핵심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며
구매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준 높은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B2B 영업은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업 프로세스 관리가 필수겠죠. 성공적인 B2B 영업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영업 실적 정말 확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거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영업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보통은 네,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하고 끝내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고 연락을 하는 고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70% 이상의 고객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시간을 벌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혹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외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네요 라고 한다면 단순히 할인해 주겠다고 하기보다는 가격 외에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으시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가격만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고객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결정을 미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고객이 스스로 이유를 말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저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의 진짜 이유를 유도하고 흐름을 뺏기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객이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주면 성공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란 인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보상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학벌, 인맥,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란 직업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성공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과 생활의 질이 모두 변화했습니다. 영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관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에서도 영업의 설득과 협상의 기술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제가 영업 관련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영업을 하며 매해매해 성장했었고요. 지금의 회사도 매출을 매년 2배에서 3배씩 성장을 시키고 현재 30명이 넘는 식구들과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감사합니다.